안녕하십니까. 이제 몇 번째 시간이지? 어쨌든 오후가 됐습니다. 제가 뭐 하나 좀 비춰드릴까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 밤까지 24시간 동안 뭔가에 하나에 계속 몰두해서 욕망이란 무엇인가 이걸 하려고 하고 지금 이제는 오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개인 차원의 식색의 욕구, 수면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바깥쪽 차원, 사회 차원, 사회문화 차원의 제욕, 명예욕 그리고 개인 차원이 다 결부는 되어 있죠. 뭐 자아실현. 근데 이제 문제는 성욕에서 이후부터는 사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옆집이 이사를 온 지 금, 토, 일, 월 4일이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사 온 날이니까 이사 온 날부터 이 함께 쓰는 현관 쪽 말고 함께 쓰는 곳에 잔뜩 그걸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한마디를 할까. 근데 개념이 없는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게 큰 도움은 안 되고 뭐 그렇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윗집 쿵쾅거리는 것도 그 2년 전에 가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새벽 2시에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일부러 더 하더라고요. 술이 이제 만취한 상태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고. 근데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서 저러저러한데 그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보니까는 그래서 온 사람들 봤더니 그 남자가 이제 부부랑 뭐 딸이랑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키도 나보다 크고 덩치가 크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눈 마주쳐 봤어요, 제가. 저는 그런 걸 하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다 하는데 일단은 느낌에 우리 예전에 그 세입자였던 그런 깡패 그런 쪽은 아니고 무개념 같아 그냥. 두 번째 했을 때는 계속 안 치우고 있어. 지금 이제 월요일인데도 심지어 저렇게 그냥 안 치워놓고 저렇게 그냥 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식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딱 보니까 개념이 없어 보이는데 저거 이제 토요일 날 싹 치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해놓고 계속 지낼 것 같다. 그런 예감이 좀 든다. 그랬더니 엄마도 그럴 것 같다. 근데 말하지 말라고 괜히 뭐 척지고 뭐 이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전에 집에서 세입자 문제도 그 30년 된 공동주택이잖아요. 30년 살았던. 초반에는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이다가 후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 제가 뭐 특정 어떤 그런 그룹을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선족 분들이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굉장히 경우가 없어요. 무례하고 그 돈 뜯어내려고 이사 갈 때 심지어는 그 보상을 급하게 이제 이것 때문에 제 그런 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급하게 와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맞물려서 하는데 100만 원을 줘도 완전 그냥 생양아처럼 나이 70대 80대는 양반이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겠더라고. 그 앞집 사람한테도 쌍욕을 하고 쌍욕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더라고. 그리고 밑에 그 깡패는 나하고 몇 살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것도 사람이 아니고. 근데 저것도 보니까는 저거를 며칠째 보면서 어,
이제 어쨌든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은 집중을 좀 해야지 하는 그 이제 시기인데 오늘은 치워줬겠지. 근데 저렇게 그냥 놓고 살려나 봐요. 저 여러 가지를 그 현관에서부터 해서 복도에서부터 그 비상구 있는 데까지 전체를 다 쓰더라고. 그래서 참 말을 해야 될라나 말라야 되나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왜 그 욕망의 문제랑 그 관련이 되냐면은 이제 이 이후에 할 욕망은 다른 이 사회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공동체라든지 더 크게 보면 국제사회, 더 크게 보면 우주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한번 이제 하려고 뭐 사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되게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막 좀 힘든 그런 심신이 힘든 그런 상태에 저것도 오갈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쓰여요. 저런 이웃이 여러분 이웃에 안 오기를 있어. 저런 사람들이 근데 가끔씩 있으니까. 서울에 있을 때도 꼭 일정 비율 있더라고 있기는. 진짜. 근데 내가 얘기를 좀 할까 생각 중이긴 해요. 조금만 더 지나가 보고. 저 현관 앞쪽은 뭐 본인들의 그 공간이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서 현관 앞쪽도 뭐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안 비쳤는데 거기에 아예 뭘 세워놨고 놓고 옆에 아주 그냥 뭐 그래요. 근데 이 복도 부분은 같이 쓰는 이게 공동주택이고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말을 이제 아빠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뭐 경우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 뭐 이게 피해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아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는 그런 수도 있어. 예전에 그런 깡패 같은 놈들이나 양아치 같은 노인인데도 그렇게 양아치가 있어. 내가 그냥 되게 저는 이제 위에 윗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 그 서울에서 있을 때도 처음에 다 정중하게 하거든요. 제가 유기에서도 그렇죠. 유기에서도 뭐 문제 생길 때 처음에 딱 정중하게 하죠. 이러이러한 거는 그건 그 인륜 거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 하죠. 그 저쪽 옆집도 만약 얘기를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뭐 치우거나 아니면 뭐 궁시렁궁시렁 거리거나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해야겠죠. 근데 이게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건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망과 욕망이 저 사람의 욕망은 내 서식지와 내 서식지에 붙어 있는 공간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남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런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지. 그 그 공간 자체는 공동의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소방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 요즘 하나하나 따질 수도 있고 그냥 엄마 아빠는 놔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모르겠네. 며칠 후에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는 가능하면은 만약에 진짜 깡패나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이거 개념이 뭐 포맷이 잘못된 그런 지금 많이 좋아진 거고 아마 과정이니까. 근데 그래도 주말 동안엔 정리를 다 해야지. 지금 월요일이 되도록 저렇게 지저분하게 놓고 이렇게 하니까는 뭐 완전히 뭐 좀 약간 좀 헷가닥 이렇게 개념 없는 놈이고 뭐 험한 소리 나오고 하면은 나도 똑같이 그만큼은 폐륜적이거나 아니면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방향으로만 안 나가고 또박또박 하고 만약에 뭐 나보다 어쨌든 덩치가 더 크니까 뭐 어떻게 폭력적으로 나오면은 나도 뭐 그냥 정당방위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복도에 그 CCTV 카메라가 있나? 그게 있어야 그게 인정이 될 텐데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집에 살 때도 그 깡패 그 처리할 때도 CCTV가 없으니까는 참 난감하더라고. 대신 그놈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 내가 일단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제가 여기에다가 녹화를 하려고 그때 준비를 했었죠. 그 투지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지가 길이가 그렇게 안 나와. 큰일 날 뻔했지.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땐 싸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단 침입에 대한 그거는 그런 거 정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땐 제가 때려도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욕망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경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전 또 권력, 여기에선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권력이고, 그래서 이제 성욕 이후에 권력에 대해서.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욕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인정하면서도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인간의 그거에 맞죠. 가장 들어맞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각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나라도 많고, 그걸 표방하지만, 그런 가치를 표방하지만, 뭐 유럽도 뭐 겉 바깥으로는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보편가치 그거를 하지만 굉장히 극우적이고, 또 이제 반대로 남미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제 거기 많이 바뀌거든요, 정권이. 그래서 남미 쪽이나 중남미 쪽은 좌파로 많이 바뀌고 이런 또 게 있죠. 근데 어 근데 이제 어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나왔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안 그래도 심란한데 저걸 또 보면서 나올래니까는. 오늘은 쉬울 줄 알았어. 아씨, 진짜 개념 없네.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래 자유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뭐 그래도 열심히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두세 편밖에 못 찍었어요. 지금 이 시리즈 하기 전에 코어텍스에 대한 과학 그 컨텐츠 하나랑 미래 자유론에 대한 거. 근데 미래 자유론이 자유론의 그 기반이자 뭐 하여튼 그 이론의 가장 기본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19세기에 이미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그 영국 철학이 가지고 있는 회의주의를 한번 거친 다음에 나온 도구주의적, 실용주의적 특징도 잘 가지고 있고, 근데 거기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 양심과 감각과 감정과 느낌과 표현과 언행의 자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외적으로 미성숙한 경우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해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해주는 쪽. 자기 자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그게 현대에 와서는, 현대 사회가 복잡하기도 하고 어쨌든 철학 그 논리적으로 공격받는 부분은, 이 얽혀 있는 세상에서 아주 적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된 영역밖에 없다. 결국은 남에게 피해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을 주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반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은 자유를 구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집 현관 앞까지는 모르지만 공동 거기는 자유 공간이 아니거든요. 남한테 불쾌감을 주는 공간이란 말이죠. 한 번 붙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지금 몸이 제가 이래가지고 뭐 한 방에 끝내면 되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한두 번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그래서 내가 눈치를 줬죠. 눈치를 주니까 또 눈은 깔더라고. 근데 왜 안 치우는지 모르겠네, 자식이. 근데 이제 전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무리로 떠오르는 게 스피노자 이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스피노자는 이제 자연을 통으로 이 사람을 범신론자라고도 이제 많이 보기도 하는데, 통으로 이 전체의 어떤 신성, 그리고 생육하는 그 힘, 욕망에 의한, 그래서 그 욕망을 끄집어서 쓰는 게 현대의 그 유럽의 철학들, 들레즈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연구자, 스피노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니체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현대에 드디어 사람에 대한 다른 또 접근법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의 알맹이에 대해서 실천하고 변혁하는 주체라고 하는, 이건 철학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 주체에 대한 철학적인 것, 존재론에 대한 것. 마르크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니체 같은 완전히 해체 작업을 하고 큰 방향의 자잘한 대안은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고, 큰 방향을 제시한 사람, 영혼회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낙타에서 사자에서 아이로, 반동이라든지 움츠려듦이나 반동이 아닌 계속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변주되는 순간순간의 창조자. 근데 자기 안에 그 힘이 있는 거지, 아이 같은 힘이.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철학적이나 경제학적으로는 몰라도 이제 그 사회사상 이쪽으로는 뭐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여전히 그 마르크스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뭐 제 생각이니까 저는 현실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마르크스 같고, 마르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이 맞는데? 라고 하는 그 이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리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내로남불인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가 많다기보다 있죠. 있는데 제가 많다고 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강성이기 때문에 무리로 떠오르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문제를 느끼고 나온 건데, 이 자본주의 내에서 그런 식의 혁명이 아니라 미시혁명을 꿈꾸던 그런 유럽의 68혁명 이후에 그런 생각들은 욕망에 대해서 이제 달리 생각을 하는 거지. 이상적 인간,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그 욕망들이 억눌리지 않는 방향,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래서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밀루의 자유론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은 서로 자신한테, 제가 이제 그걸 제목을 아마 대마초와 뭐 자유 뭐 이렇게 썼나?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마약 같은 게 없었던 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 중학교에도 음악하는 애들 사이에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산 위주로 돌았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마약의 나라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마약이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자신한테만 피해를 주니까는 괜찮지 않느냐. 막 이런 거를 마왕이 나와서 그때 토론에서 하기도 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미래의 입장은 어떠냐면은 미리 공리주의자이지만 그런 경우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 설정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물뽕 성폭행 이런 것은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스피노자 그 이후에 니체적으로 이제 그 마르쿠스랑은 좀 다른 방향인 거야. 그러나 또 스피노자나 이 니체가 그럼 자본주의적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도 아까 말했듯이 남미 쪽, 유럽 쪽이 다 다르듯이 그런 틀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견제로서 민주라고 하는 데모크라시 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다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 다수결에 의해서 근데 욕망을 긍정하고 하는 이런 그 저기는 그런 거시담론 거시 정치나 경제 영역 이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미시적인 것, 다양성, 그리고 소수자들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양한 욕망들이 부딪힐 것이고 자신의 욕망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뭐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를테면은 뭐 어떤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소수자겠죠. 저를 포함해서 이런 거는 일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은 없어요. 그러나 남녀 문제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나라 뭐 호주 뭐 또 그 다음에 또 성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유명한 트랜스젠더가 있었고 어우 이제 이런 게 물 위로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성 정체성 이런 거. 그때 당시에 그 철학자들도 그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 예,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뭐 작년이었나 퀴어 축제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감, 혐오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의 그거는 그것을 뭐 죄악시한다거나 아예 인정을 못하거나 이거는 너무 이제 극우적인 거고 원래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원래 그렇게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러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성애를 드러내놓고 거리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동성애는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도까지 가는 게 욕망의 이제 저번까지는 거의 개인 차원의 그런 문제였다면 이제 사회 차원의 것들이에요. 사회 차원에서는 맞물려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줄 수 있거든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우리 옆집에 그 공동 복도에다가 모든 물품을 늘어놓고 이사 온 지 1, 2, 3, 4, 4일째 동안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걸 보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러운 엄마 아빠는 그냥 관리사무소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띵 하고 방송 나오는 거 뭐 입주민 여러분께 어쩌고저쩌고 이거 가지고 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웅성거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르크스의 마르크스 옆줄로 대안들을 제시한 사람들 중에 하나고, 대안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 뭐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니체라고 하는 그쪽 줄을 근처에서 또 이렇게 갈라져 나온 생각들도 있고 하단 말이죠. 니체는 기본적으로는 뭐 이분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독교나 불교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하고 싶은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크게 비판을 했죠. 니힐리즘이라고. 불교도 기독교도 다 그렇게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거기엔 동의를 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그 비판을 했던 것은 그 당대 현실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불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그때 당시 니체나 그 이후에 뭐 하이데거도 그렇고 불교나 뭐 심지어는 장자 같은 것도 읽고 했거든요. 그분들은.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러나 그 이해도가 뭐 이제 그렇게 깊이 그걸 가지고 깊이 연구, 그 사람은 고대 히랍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하니까 이해도가 높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자신의 그 생각을 펼치는 방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일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새로운 힘, 권력 의지, 이거 정치적인 권력 의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맨날 쓰이는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권력 의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힘의 의지, 힘의 의지.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달리고 싶어요. 그게 나의 힘의 의지고, 내가 몸이 이게 힘들 때는 억지로 걷지만은 그냥 누워서 끙끙대요. 그게 힘의 의지예요.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거의 잘 안 들어요. 어거지로 노동처럼 이렇게 뭔가를 남기는 거지. 그러나 내가 몸이 쌩쌩하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시를 준비하고 이럴 때는 그 의지가 확 드는 거지. 그래서 그게 권력 의지거든요. 근데 그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안쪽에 있는 어떤 욕망이야. 되게 능산적일 수 있는 욕망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니체 이후로 계속해서 실제 사회의 그 모습에 그래도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뭔가 학문적으로 뭘 탐구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어때 한다. 이거는 하나의 이상향이나 이런 걸 수는 있지만은 사회 사상이나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죠. 이상향은 무릉도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어디를 딱 통해서 들어가면은 딱 나타나는, 세금 수탈 같은 게 없고 공동 경작을 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것들이 동서고금에 다 그런 이상향들이 있죠. 근데 사회 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현대의 그 욕망을 기반으로 한 철학들은 그걸 인정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이제 그런 욕망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주식에서 사기를 치거나 부동산에서 범죄의 재구성 보면은 맨 마지막에 부동산 사기로 끝나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아이와 같은 안적인 힘, 내적인 힘,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근데 이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남녀 문제도 강일순 선생의 말처럼 남자고 여자고 동등하게, 이거는 맞지만 이게 오히려 역으로 한 번 더 반동적으로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 현대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PC주의 그
콜렉트니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절레절레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뭐 인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반동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울어진 걸 잡아주려고 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내적인 것을 좀 넘어서는 욕망에 있어서는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바로 저면까지는 두 개의 별이 반짝거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것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반짝이는 사람들이 이제 막 사는데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 뿐 아니라 직장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그 신경 쓰이는 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버티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욕망과 욕망이란 말이죠. 욕망과 욕망. 근데 그 욕망을 인정하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자리,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 있더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서 그 원래 그 힘이 나는 그 셈이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욕망이 그 일도 한다고 생각을 하죠. 방향만 잘못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해본 사람이 니체 선생, 권력의지, 영혼회귀, 그리고 이제 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철학자들, 푸크나 들레즈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또 철학자들, 바디유, 지책,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좌파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고 좀 현학적이고 뭐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다양성이나 미시혁명, 문화혁명, 문화적인 어떤 혁명, 인식의 전환, 사유의 전환, 태도의 전환.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도 어떤 타인과의 관계, 어떤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또 이제 욕망에, 또 오늘 건 지금은 재미없다. 근데 나름대로 하여튼 방 안에서 누워서 생각해 봤던 것이고, 이 다음번에는 이제 자아 실현 쪽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해봐요. 들어가는 길에 또 저 눈살 찌푸리는 저걸 또 봐야 돼. 이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제가 말하는 모든 그 계열의 욕망, 마치 순차적인 것처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적, 외적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반부에 이 다음번이 됐건 그 이유가 됐건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자아실현이나 이런 것에도 식욕, 성욕, 식색의 욕구에서부터 해서 재물욕, 또 뭐 권력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생각들, 사유들, 뭐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